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금요일마다 염승환 차장이 출연해서 엄청난 전략을 저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보니까요. 국제 산업 분류 기준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네. 이렇게 말이 어려울수록 재미는 없는데 꼭 중요한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국제 산업 분류 기준이 뭐고 이게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그 분류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99년도에 이게 네네. 만들어진 건데 MSCI하고 S&P가 이제 공동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11개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고 지금 현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KLX에 보면은 이렇게 섹터별로 다양하게 업종들이 구분이 돼 있는데 네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125개국의 그 글로벌 주식 자금의 95%가 이걸 추종해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IT가 비중이 제일 클 거 아닙니까? 네네. IT 아니면 또 미디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그게 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IT가 한 17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중이 바뀌게 되면은 추종 자금들이 그 비중대로 그러니까 달리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IT의 비중이 예. 17%였을 때는 100조 원의 자금이 있다면 17조 원이 걸로 들어갔었는데 그죠. 예. 만약에 여기에 비중을 줄이게 된다. 14%로 줄인다. 그러면 100조 원 가운데 14조 원만 들어가고 3조 원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제 변화가 생기면 네. 상당히 이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 좀 간단히만 말씀을 해드리면 네네. 일단 이제 다른 거보다도 그 통신 서비스 섹터라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그럼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네네. 기존의 IT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네. 구글 네. 이런 또 그 텐센트 같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좀 네.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글로벌적으로 네. 그런 기업들이 이쪽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 그냥 IT에 있었습니다. IT에 있었어요? IT에 네. 애플하고 삼성전자로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같은 업종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원래는 너무 어려운데 반도체, 네. 핸드폰 만드는 기업하고 SNS 하는 기업하고 같이 있긴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근데 그냥 IT로 통으로 묶여 있던 거죠. 어떻게 섹터가 보면은. 없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인지한 거죠. 네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트렌드가 그래서 이런 이제 IT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서비스 업종이죠. IT 서비스라고 네네. 보시면 좋은데 제조랑 서비스는 이제 구분해서 이쪽을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재편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유 소비재라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이제 경기에 민감한 이런 약간 이제 소비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미디어라든가 자동차도 있고 내구 소비재,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소비형 그런 업종들이 좀 속해 있는데 네네. 이 중에서 미디어가 그쪽에 업종에 속해 있었는데 디즈니라든가 네. 게임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소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또 IT 기반이거든요. 약간의. 그렇죠. 그래서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그쪽으로 업종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옮겨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존 같은 것도 그럼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비재 그쪽 업종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대표 기업들, 그러니까 미디어하고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네. 옮겨가는데 사실 이쪽이 종목들이 시총이 작으면 사실 네.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시총들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IT에서 만약 이게 9월 제가 알기로는 MSCI가 9월 28일부터 정기 변경 들어가거든요. 네. 네. 바로 이걸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IT에 있던 기업들은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아까 디즈니나 EA 같은 게임 회사들은 일단 네네. 팔아야 됩니다. 네네. 팔고 이제 신설되는 그 섹터에 있는 자금들이 나중에 천천히 유입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쪽 유입이 될 때까지 약간 기간 텀이 있는데 그러면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면서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애플 같은 기업들은 이 빠져나간 자금들이 일단은 거기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원래는 IT에 있었던 기업이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옮겨진다. 네. 그러면 IT에 있었던 게 커뮤니케이션으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금이 빠졌다가 네.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옮겨가게 되면서 여기서 자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같아지는데 네. 그게 한두 달 정도의 그 아.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통신 섹터로 들어가니까 통신이 2에서 8로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올라가지만 IT는 17에서 13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그 줄어드는 그 과정 속에서 기존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네.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나가는 자금들이 일단은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IT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네. 그 자금만큼은 사게 돼 있어요, 일단은. 아.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에는 좋게 작용해요. 삼성전자 지금 현재 비중이 2.6%인데 네. 그렇게 추정을 해보면 3.4%까지. 아. 이게 뭐 워낙 금액이 크니까 0.8%만 증가해도 굉장한 네네.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수급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이버라든가 네네. 넷마블, NC, 소프트, 카카오, 펄어비스는 이쪽에 또 속해 있습니다. 그 IT 쪽에 속해 네네. 있는 기업인데 그 MSCI 기준입니다. 네.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이쪽도 커뮤니케이션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도가 나오겠죠. 매도가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결국에는 나중에 좀 지나놓고 보면은 다시 네이버나 넷마블로 자금은 언젠간 들어오겠지만 이렇게 이동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자금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이런 종목들 뭐 워낙 또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많이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들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서 네네. 제가 오늘 좀 요걸 좀 설명드린 거고 전혀 어렵진 않으니까요. 네. 그런 좀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 어렵지 예. 않다는 느낌이 들긴 하나 딱 국제 산업 분류 기준이 바뀐답니다라고 네. 얘기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기도 네. 하죠. 근데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게 사실 이런 인덱스의 변화라는 게 생길 때 이것도 네. 일종의 인덱스 가운데 하나니까요. 이런 변화가 생길 때 이런 그 인덱스의 기준을 잡는 어떤 그 주체가 미리부터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면서 예. 그리고 자금들은 글로벌 자금들은 뭐 예를 들어 9월 25일부터 바뀝니다라고 했을 때 9월 25일에 자금을 확 뺐다가 확 넣는 그런 게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이제 그날 기준으로 이제 자금들이 대부분 추정돼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미 IT 지금 그걸 미리 좀 알려주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네네. 구글이나 페이스북, 텐센트 같은 데서 네. 이미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좀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크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 네네.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이제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 단계고 이제 9월 28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때 정기 변경이 되게 되면은 이제 네네.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미국 그냥 이벤트면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그러니까요. 없는데 네. 삼성전자하고 또 한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표 IT 기업들이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네네. 일단은 뭐 비중 자체는 얼마 안 되더라도 네. 외국인 매도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영향이 나타날 걸로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그 지수 변경이 있을 때 항상 시장의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분할해서 이게 비중 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 어느 정도로 강도가 근데 나타나요? 보통은 이제 분할해서 미리 이렇게 네네. 조금씩은 나가긴 하는데 추정 자금들이 네네. 그러나 대부분의 자금들은 여러분들 뭐 코스피 200 정기 변경할 때 아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종가에 그냥 한 번에 다 네. 그 매도를 하든지 매수를 해버립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 추정 자금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날짜가 언제라고요? 변경 날짜? 그게 이제 MSCI 같은 경우는 9월 28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S&P 추정 자금들도 있는데 S&P는 9월 21일경으로 지금 네네. 나와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또 아마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삼성전자에는 매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 정기 변경에 따라서 이 네이버와 넷마블, NC소프트와 카카오, 펄어비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좀 더 재미있는 종목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긴 했으나 자, 네. 게임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주 가운데 조금씩 뭐 반등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좀 힘받아가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 게임주에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게임주 아마 매매하시거나 갖고 계신 분들 재미없으실 거예요. 네네. 사실은 오늘 이제 바이오주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언제 우리도 바이오처럼 가려나 이런 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게임 업종은 사실 이제 올해 4월까지 굉장히 사실 좋았습니다. 신작도 많았고 좋았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 신작 모멘텀이 없어요. 신작 대작 게임 나온 거 들어보신 거 좀 굉장히 오래되셨을 거예요. 떠오르지 최근에는.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리니지 M이라든가 뭐 예전 게임 펄어비스의 그 뭐죠?
검은 사막 모바일 검은 사막 이런 모바일, 것들까지는 괜찮은데 그 후로 뭔가 이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게요. 대작 게임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신작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없다는 거하고 또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도 뉴스 보니까 중국이 뭐 한국형 뭐 이 게임 뭐 셧다운과 좀 비슷하게 청소년들도 게임 못하게 이용 시간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 나와. 오늘 또 중국 관련된 게임들도 그래서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중국의 규제 이슈라든가 또 주 52시간 근무가 사실 게임 회사들은 이 게임을 사실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 제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주 52시간 근무가 이게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면 네. 그렇다고 이거 빠진 이 사람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도 힘든 게 이건 사실 비용이죠. 무형자산이기 네네.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 계속 꾸준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남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좀 부담. 근데 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일단 4분기는 전통적으로 게임 성수기고 네. 11월 달에 아시겠지만 국내 최대 게임쇼죠. 지스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또 신작 게임들 많이 발표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일단 주가 자체가 그동안 워낙 많이 또 빠져가지고 기대감이 없어서 가격적으로 좀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게임 상황에서는 부진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도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주가가 좀 최근에 그냥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까지 게임주가 꽤 많이 내려왔으니까요. 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제 신작이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거나 이슈가 생기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네.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 어차피 게임주 투자할 땐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신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네. 신작 이후에 뭔가 성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성과를 보고하셔야 되는데 일단 신작 모멘텀 기대할 만한 기업은 세 가지 뭐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웹젠, 게임빌, 컴투스입니다. 이게 4분기까지 다 신작이 나오는데 네. 웹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천사 직원 같이 이제 뮤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중국에서 많이 출시가 되는데 네. 이게 보통 4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 가지시면 되겠고 게임빌은 사실 신작 게임 나올 때마다 다 좀 흥행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망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인데 네. 주가도 그걸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나옵니다. 성공할진 저도 모르지만 일단 기대는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탈리온이라든가 특히 NBA 나오고 같은 건 기대를 많이 한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역시 최대 기대작은 컴투스가 드디어 10월 달에 드디어 대작이 나옵니다. 스카이랜더스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네. 요건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흥행했던 게임들이 있는데 좀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잘 버는 그 저평가 기업들이 네네. 있습니다. 뭐 W 게임즈 아시겠지만 소셜 카지노, 그다음 컴투스는 기존에 서머너즈워가 대박 나서 꾸준히 돈 잘 벌고 있고 네네. 웹젠도 지금 PER 10배밖에 안 되는 뮤 관련 게임들이 돈을 잘 벌어요. 네. 근데 그동안 그 어떻게 보면 신작이 없어서 좀 부진했었는데 이런 이제 저평가 매력 가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나눠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일단 세 개의 기업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그중에 유독 뉘앙스가 좋았던 기업이 있어요. 그 신작 게임으로 스카이랜더스가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더라. 네. 이 얘기와 함께 저평가 매력으로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게임들도 이미 돈을 잘 벌고 네. 있다라고 얘기했던 기업이 컴투스거든요. 네. 컴투스를 그럼 제일 좋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좋게 보는데 요거 사실은 이따가 네. 제가 한 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좀 저희가 자세히 설명하시면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네. 그러면 그 컴투스 이야기로 바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넘어갈까요? 예. 네. 컴투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그 투자 유망주로 좀 가져왔는데 네네. 일단 신작 스카이랜더스가 10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그동안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글로벌 8천만 다운로드를 받아서 지금 매년 이걸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리니지 같은 게임이죠, NC의.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히트작인데 게임 업종 내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NC 외에 이렇게 모바일 쪽에서 돈 잘 버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넷마블도 요즘에 좀 힘들거든요. 네네. 신작 게임이 좀 흥행 부진해가지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서머너즈 워라는 이제 단일 브랜드로 굉장히 히트를 쳤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스카이랜더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2011년도에 콘솔로 나왔던 게임입니다.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으로 그래요?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IP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바일로 컴투스가 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북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북미에서 이번에 나오게 되면은 굉장한 빅히트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네, 다들 네. 기대감들이 높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8월에 나오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출시가 2달 미뤄졌어요. 그래서 주가 한번 급락했어요. 그게 불안감이었었나 보네요. 근데 이제 10월 달 확정이 돼가지고 네, 더 네. 이상 리스크 없고 PER도 워낙 싼데다가 신작 가장 근접한 회사는 이 회사입니다. 지금 네, 현재 네. 컴퓨터. 그래서 9월 달 게임주 투자하신 분들은 뭐 다른 종목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뭐 단연코 컴투스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좀 말씀을 저도 드리고 게임은 싶습니다. 잘 모르지만 네. 지금까지 성공하는 게임들을 살펴보면 원래 뭐 PC라든지 아니면 콘솔 게임으로 하다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걸 모바일로 옮겼을 때 성공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눈에 네. 봤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게임이 신작이 나왔을 때는. 그럼요. 근데 네. 이거는 예측도 가능한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게임이니까요.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좀 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일단 매수가는 좀 빠질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급하실 필요 없고요. 네네. 10월 달에 출시가 되니까 한 15만 3천 원 정도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지난번 이제 고점입니다. 18만 원.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잡고 다음 주 정도 조금 눌러줄 때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는 저희가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사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주말 사이의 변수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는 어떤 변수가 있죠? 그리고 9월 3일이 또 미국 시장 휴장 맞죠?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예, 휴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게 이제 MSCI 신흥지수 중국 A주가 2.5% 편입이 되는데 네. 일단은 그게 한 2천억 정도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9월 4일 날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뭐 계속 잘 나올 것 같지만 또 금리적인 면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챙겨보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9월 6일 날 중국에 대한 이제 2천억 달러 네. 그 추가 관세 부과인데 네. 이게 공청회가 그달 끝나고 발표를 합니다.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날 관세를 발효할지 트럼프가 네. 지금 발표할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네. 원래는 10월 달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관세 네네. 발효는. 근데 9월 6일 날 할 가능성도 지금 높아졌다고 하니까 일단은 9월 6일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디데이가 좀 또 한 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9월 6일 한번 뉴스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린 주요 일정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쭉 가져가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IM 영업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